올해 큰 행사를 앞두고 김해 씨가 젊은 층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봉황대길부터 김해 캐릭터 토덕이 팝업 스토어까지 시선을 잡는 공간을 가봤습니다. 함안 낙동강변이 푸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청보리가 초록빛 장관을 연출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올해 김해에서는 국내외 시선을 끄는 큰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젊은 층이 김해를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한창인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황대길과 김해 캐릭터 토덕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빨간 벽돌과 기아 지붕 사이사이 카페와 음식점, 개성 강한 가게가 줄지어 있는 곳. 일명 봉리단길로 불리는 김해 봉황대길입니다. 장소마다 감성이 다르고 인생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에 소문난 곳입니다.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인데 첫 번째가 제일 레트로 감성을 제일 떠오르는 데가 여기 봉황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봉리단길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또 요즘 레트로 감성에서 인증샷을 많이 남기는데 그래서 감안하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5월로 접어든 이곳은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김해 봉황대길을 도장을 찍으며 돌아보는 투어인 이른바 김봉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품과 물건을 사고 차를 마시고 골목 곳곳을 즐기며 도장을 다 채우면 맛있는 간식과 커피가 덤으로 기다립니다. 김해 캐릭터 토덕이를 만나는 팝업 스토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덕이의 상징 노란색이 가득한 공간은 귀여운 상품들로 꾸며졌습니다. 7월 27일까지 석 달 정도만 열리는 곳이지만 문을 연 지 열흘 만에 벌써 젊은 층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일에는 대략 100분 정도 다녀가시고요. 주말에는 500~600분,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는 한 2,500분 가량 다녀가신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커플분들도 많이 오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1층에서는 인생 네컷 사진도 찍고 있거든요. 많이들 이제 추억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슬럼하던 구도심이 변한 건 김해시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고 상인들이 뭉치자 시너지는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젊은 사업가도 털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사실 여기에서 좀 그치고 이곳을 떠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지역을 둘러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곳을 조금 더 머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탬프 투어를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현대와 레트로 감성의 공존에서 나아가 매달 시선을 끄는 이벤트와 아이디어로 새로워지는 곳. 올해 3대 메가 이벤트를 앞둔 김해로 젊은 관광객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이 겨우내 자란 청보리로 초록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청보리와 함께 알록달록한 작약꽃도 피었는데요. 푸른 청보리와 작약꽃 향기가 흩날리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 축구장 57개 규모의 드넓은 들판이 푸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청보리 덕분입니다. 어른 허리춤까지 자란 청보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장 선명한 초록빛을 뽐냅니다. 청보리밭 옆으로 알록달록한 꽃도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주로 재배되는 작약꽃입니다. 작약꽃은 큰 꽃을 피워 한박꽃이라고 불리는데 청보리와 마찬가지로 이맘때가 절정입니다.
상춘객들은 초록빛 청보리와 작약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날씨도 좋고 뭐 꽃도 이쁘고 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나오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초록빛 물결이 일렁이는 청보리 밭에서 축제도 열립니다. 푸르른 청보리밭, 작약꽃 향기를 흩날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공연과 승마 체험, 작약꽃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제2의 7서 생태공원 청보리 축제는 작약꽃밭이 10,000평 그리고 청보리밭이 15만 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연인 간, 또 친구들 간 오셔서 좋은 추억을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만든 하만 7서 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시장 시절 지역 민간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가 10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헌일 창원시 의원을 비롯해 경남 지역 시군의원 8명이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했습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2기 위원들은 법조계와 전직 경찰,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2기 위원장으로는 김동구 변호사가 선출됐으며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임은 제한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 사무 중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 분야는 대중교통 전문 인력 1명과 시립도서관 사서 2명 등 총 3명을 선발합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며 채용 기간은 2년입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만여 건의 장서와 미디어 체험실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까지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정동에 자리 잡은 부산 진구 기적의 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우리 부산 진구청이 사업비 99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 모 방송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시작한 우리 프로젝트로 우리 부산 진구는 전국에서 18번째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로 도서 3만여 권을 비치하고 있고 이용자들을 위한 미디어 체험방, VR 체험방, 스터디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외국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의사 대체 제도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저질 의료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과 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염려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싱가포르 익스프레스호를 선주사인 독일 업체에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선박에는 하나오션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고만간강 기반의 LNG 연료 탱크인 맥티브가 적용됐습니다. 맥티브는 니켈보다 약 10배 정도 저렴한 망간을 소재로 사용해 연료 탱크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였고 고만간강은 가공도 용이해 기존에 사용되던 소재보다 생산성도 높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까지 컨테이너선 22척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 등 모두 36척의 고만간강 연료 탱크를 탑재한 선박을 수주했고 이 중 17척은 건조 중입니다. 부산 영락공원의 운구용 승강기가 3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5월부터 부산 영락공원에 설치된 노후 운구용 승강기 교체 공사에 들어갔고 6월 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설치된 기존 승강기는 이동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잦은 오작동과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교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장애 차량을 활용한 운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산시가 오늘 13일부터 마약류 피해 노출 인명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누구나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인명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고 이때 중독 판별 검사비, 외래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공사비 검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중구 광봉로에서 2024 연등문화제 주요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봉로 연등문화제는 11일 저녁 6시 30분부터 광봉로 시티스폿에서 진행하는 점등 행사를 시작으로 연등 거리 행렬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2일 오후에는 광봉로 일원에서 봉축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염주 및 연꽃 컵 등 만들기, 명상 체험, 꽃차 시음 등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거리 연등과 대형 탑 등은 오는 16일까지 중구 밤거리를 빛으로 수놓을 예정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창원, 부산, 경남 지역 팬클럽 트바로티가 경남 적십자사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백미 900%, 경남 적십자사는 창원 보호관찰소와 동사무소, 경남 지역 취약계층에게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트바로티는 5월 창원에서 열리는 김호중 콘서트를 기념해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김호중 팬클럽은 각종 후원품과 김장김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참여 등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